혹시 소변을 보고 난 뒤 물 위에 거품이 유난히 많이 뜨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한참 지나도 잘 사라지지 않는데도 물을 덜 마셔서 그렇겠지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은 있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꺼풀이 무겁게 붙어 있고 오후만 되면 다리가 묵직하고 양말을 벗으면 자국이 한참 동안 남아있는 것도 나이 들어 그러려니 하고 넘기기 쉽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저는 30년 넘게 신장 노화와 식생활의 관계를 연구해온 박사 김선우입니다. 대학 연구실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증상들 대부분이 몸이 조용히 보내는 신장 경고 신호라는 사실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조용히 일하는 장기입니다.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한참 동안 참고 견디죠.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몇 해 전 만난 한 어르신은 소변 거품을 몇 년 넘게 무시하다 결국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뒤에야 문제를 알게 되셨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된 거였는데 그때는 이미 신장 기능이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였어요. 조금만 더 일찍 신호를 알아챘다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뒤로 식단 조절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셔야 했고 지금도 꾸준히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변 거품과 부종을 줄이고 신장이 다시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일 3가지를 시작으로 일상 속에서 신장을 되살리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렵지만 초기 신호를 알아채고 올바른 습관을 들이면 충분히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비슷한 증상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제가 기억하는 분 중에 경북 구미에 사는 70세 이정혜 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얼굴이 퉁퉁 붓고 오후만 되면 다리가 묵직해진다고 호소하셨어요. 특히 신발을 신을 때 발등이 조이는 느낌이 들고 저녁이 되면 종아리를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자국이 한참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나 나이 때문이라고 넘기셨지만 어느 날 아침 소변에 거품이 자꾸 떠오르는 걸 보고 불안해지셨죠. 거품이 5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생활 패턴을 자세히 살펴보니 저녁마다 짭짤한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즐기셨고 낮 동안은 물을 거의 안 드시다가 저녁 식사 후에 한꺼번에 몰아서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장이 하루 종일 갈증 상태로 있다가 저녁에 갑자기 많은 물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 거죠. 게다가 국물까지 짜니까 신장 부담이 2배, 3배로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자고 제안드렸습니다. 아침에는 사과 반쪽을 껍질째 드시고 점심 전후로 따뜻한 물 한 잔씩 나눠 마시고 저녁엔 국물을 절반만 드신 뒤 배 한 조각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특별한 건 없지만 신장 부담을 줄이는데 꼭 필요한 흐름이었습니다. 이정혜님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로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하셨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2달 뒤 이정혜님은 얼굴 붓기가 눈에 띄게 줄고 다리 무거움도 거의 사라졌다며 환하게 웃으며 찾아오셨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 예전 같은 느낌이 든다고 신발도 편하게 신을 수 있게 됐다고 하셨어요. 결국 우리 몸은 작은 변화에도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신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신장을 지치게 만드는 요소와 회복에 도움이 되는 핵심 원리를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신장을 지치게 만드는 일상 속 신호와 회복을 돕는 과일 3가지. 사과는 신장 필터에 쌓인 노폐물을 자연스럽게 줄여주는 과일입니다.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사과의 식이섬유 성분인 팩틴은 나쁜 지방과 독성 찌꺼기를 흡착해 배출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신장 필터인 사구체에 쌓이는 작은 노폐물 입자들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신장은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는 기관인데 이 과정에서 미세한 찌꺼기들이 필터에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사과의 팩틴이 바로 이런 찌꺼기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만난 분 중에 정윤태 69세님이 계셨는데요. 정기검진에서 단백뇨가 꾸준히 나오던 분이었습니다.
소변에서 단백질이 검출된다는 건 신장 필터에 구멍이 생겨서 걸러야 할 단백질이 새어나간다는 의미거든요. 정윤태님은 약을 드시면서도 계속 수치가 불안정했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사과 한 개를 껍질째 반으로 나눠 드시기 시작하면서 3개월 뒤부터 단백뇨 수치가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약물 치료를 병행한 결과지만 사과가 분명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신 후 30분쯤 뒤에 사과 반쪽을 껍질째 드세요. 껍질에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오후 간식 시간에 나머지 반쪽을 드시면 하루 흡수가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신장이 약한 분은 하루 2개 이상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사과도 과당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혈당과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사과를 주로 언제 드시는 편인가요? 블루베리는 신장 미세혈관을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강력한 과일입니다. 신장 속에는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혈관들이 수없이 얽혀 있어요. 이 혈관들이 산화 스트레스를 받으면 벽이 딱딱해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유럽에서 60대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블루베리를 3개월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염증 지표가 평균 15% 이상 감소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김예순 71세님은 다리 부종과 만성 피로가 심했던 분이셨어요. 특히 오후만 되면 다리가 천근만근 무겁고 계단 오르기가 힘드셨다고 합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저는 블루베리 열알에서 15살 정도를 매일 아침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시작하셨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다리 부기가 눈에 띄게 줄었고 2달째부터는 피로감도 많이 개선됐다고 하셨어요. 염증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생과나 무가당 냉동 블루베리를 소량씩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냉동도 영양소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니까 계절에 상관없이 드실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건조 블루베리는 당분이 급격히 높아서 신장에 오히려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건조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면서 당도가 5배 이상 올라가거든요. 가공되지 않은 생과일이나 냉동 제품으로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보라색 과일을 평소에 자주 드시는 편인가요? 배는 수분과 소르비톨이 풍부해서 신장과 방광의 부담을 동시에 덜어주는 과일입니다. 소르비톨은 천연 당알코올 성분인데 몸속 수분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국내 식품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배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요로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고 특히 방광 점막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장과 방광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서 방광이 편안해지면 신장 부담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오은기 75세님은 밤마다 화장실을 서너 번씩 가셔서 숙면이 어려우셨던 분입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소변이 자주 마려워서 깊은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수면이 부족하니까 낮에도 피곤하고 집중력도 떨어지셨죠. 저는 저녁 식사 후 배 반쪽을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배의 수분과 순환 성질이 방광을 안정시키고 야간뇨를 줄여줄 수 있거든요. 2주쯤 지나니까 야간뇨 횟수가 한두 번으로 줄었고 한 달 뒤부터는 밤새 푹 주무실 수 있게 되셨어요. 저녁 식사 1시간 뒤에 생배 반쪽을 천천히 드시거나 배를 얇게 썰어서 따뜻한 물에 우려낸 배차로 드시면 좋습니다. 배차는 속도 편안하게 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효과도 있어요. 다만 배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평소 손발이 차거나 소화가 약한 분은 하루 반 개면 충분합니다.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몸을 차갑게 하고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배를 주로 어느 계절에 가장 자주 드시나요? 짠 음식은 신장을 가장 빠르게 지치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한국 성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인 2000mg의 약 2배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어요. 생각보다 우리가 짠 음식을 정말 많이 먹고 있다는 얘기죠. 국물 요리, 찌개, 젓갈, 김치, 장아찌 같은 전통 음식들이 대부분 염분이 높거든요. 나트륨이 많이 들어오면 신장은 이걸 걸러내려고 과부하 상태로 일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신장 필터가 손상되고 혈압도 올라가게 되죠. 남태영 72세님은 평생 국물 요리를 좋아하셨던 분입니다. 아침 국, 점심찌개, 저녁탕까지 거의 매 끼니마다 국물이 있어야 식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혈압이 계속 오르고 다리 부종이 심해지면서 걱정이 되셨다고 합니다.
국물 섭취를 절반으로 줄이자고 제안드렸더니 처음엔 입맛이 안 맞아서 힘드셨대요. 그런데 2주쯤 지나니까 혀가 적응하면서 담백한 맛도 느껴지기 시작했고 한 달 뒤부터는 부종이 눈에 띄게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혈압 수치도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실천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국물을 먹을 때 그릇에 절반만 담아서 드시고 양념장이나 소스를 찍어 먹을 때도 살짝만 찍어 드세요. 김치도 국물을 꼭 짜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번에 싹 바꾸려 하면 스트레스 받고 오래 지속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몸과 혀가 적응하게 만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여러분은 국물을 끝까지 다 드시는 편인가요? 물은 많이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균형 있게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6컵에서 8컵 정도를 시간대별로 골고루 나눠 마신 그룹에서 신장 부담이 감소하고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진 사례가 여러 연구에서 보고됐어요. 반대로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신장이 급하게 처리해야 하니까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특히 저녁에 물을 몰아서 마시면 야간뇨가 늘어나고 수면의 질도 떨어지게 되죠. 장은서 66세님은 낮 동안은 물을 거의 안 드시다가 저녁 식사 후에 갈증이 나면 한꺼번에 두세 컵을 마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얼굴이 퉁퉁 붓고 눈두덩이 무거운 거예요. 물을 시간대별로 나눠 마시는 습관으로 바꾸라고 권해드렸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아침 얼굴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아침에 거울 보는 게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오전 중에 한 잔, 점심 전후로 한 잔, 오후 간식 시간에 한 잔 이렇게 나눠서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잠들기 한두 시간 전부터는 물을 과하게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목이 마르면 한 모금 정도만 드시고요. 잠들기 직전에 물을 많이 드시면 야간뇨가 늘어나서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고 신장도 밤새 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물을 주로 한 번에 몰아서 드시나요? 이제 이렇게 알아본 내용을 기반으로 실천을 더 깊게 확장해 보겠습니다. 신장을 되살리는 일상 속 실천법 완전 정리. 아침에 첫 물 한 잔은 밤새 쌓인 노폐물 이동을 돕는 아주 중요한 시작입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에도 계속 대사 활동을 하기 때문에 노폐물이 생깁니다. 이 노폐물들이 혈액 속에 떠다니다가 아침에 첫 물을 마시면 희석되면서 신장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찬물은 체온을 갑자기 떨어뜨려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신장에 오히려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이나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뒤 30분쯤 뒤에 사과 반쪽을 드시면 신장순환이 자연스럽게 깨어나면서 하루를 부드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침 첫 물을 어떤 온도로 드시나요? 혹시 차가운 물을 드시진 않으셨나요? 점심 식사 직후에 가벼운 걷기는 혈류를 부드럽게 해서 신장 부담을 줄여주는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식사를 하면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리게 되는데 이때 가만히 앉아 있거나 바로 눕게 되면 소화도 더디고 혈액순환도 느려지게 됩니다.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도 줄어들어서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지 않게 되죠. 식사 직후 바로 눕는 습관은 특히 노폐물 배출에 좋지 않아요. 식사 후 10분만 집안을 천천히 걷거나 마당을 한 바퀴 도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돼요. 설거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점심 후 잠깐 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녁 나트륨 섭취는 밤사이 신장을 더 많이 피로하게 만듭니다. 낮에 먹는 짠 음식보다 저녁에 먹는 짠 음식이 훨씬 더 신장에 부담이 크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밤에는 우리 몸의 대사 속도가 느려지면서 나트륨 배출도 더디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짠 음식을 먹으면 그 나트륨이 밤새 몸속에 머물면서 신장을 계속 자극하는 거죠. 양념을 갑자기 다 끊기보다는 양을 절반으로만 줄여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국물도 절반만 드시고 김치도 국물을 꼭 짜서 드세요. 저녁 식사 후 1시간쯤 뒤에 배 반쪽으로 마무리하시면 배의 순환 성질이 저녁 소화를 편안하게 도와주고 과도한 염분도 중화시켜줍니다. 여러분은 저녁 식사에서 어떤 양념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나요? 사과, 블루베리, 배의 조합은 해독, 보호, 순환 개선을 동시에 돕는 완벽한 흐름입니다. 아침에 사과로 밤새 쌓인 노폐물 배출을 시작하고 낮에 블루베리로 미세혈관을 보호하고 저녁에 배로 하루 순환을 정리하는 완전한 리듬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세 가지 과일이 서로 다른 시간대에 다른 역할을 하면서 신장을 24시간 내내 부드럽게 관리해줍니다. 다만 과일도 과다하게 드시면 당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아무리 몸에 좋은 과일이라도 하루 3번, 적당량씩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자주 드시는 과일은 무엇인가요? 잠들기 전 가벼운 수분 보충은 야간 탈수를 막아서 신장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밤새 8시간 동안 물을 전혀 안 마시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농도가 진해지면서 신장이 더 힘들게 일해야 하거든요. 특히 겨울철 난방을 하거나 여름철 에어컨을 틀고 자면 실내가 건조해져서 탈수가 더 심해집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을 마시면 야간뇨를 유발하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자기 전 따뜻한 물 한 모금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침대에 눕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을 3분 정도 해주시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전 입이 자주 마르시는 편인가요? 이제 마무리로 오늘 내용 전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장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와 이 신호를 되돌리는 3가지 과일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소변 거품이나 아침 붓기를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신장의 필터가 지쳐있다는 표시일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오늘 소개한 사과, 블루베리, 배는 신장의 해독, 보호, 순환이라는 3가지 축을 자연스럽게 되살려줍니다. 잘못 관리하면 피로감이 쌓이고 부종이 심해지고 혈압도 불안정해지면서 생활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아침 얼굴이 한결 가벼워지고 소변도 맑아지며 다리도 가뿐해지면서 몸 전체가 편안해집니다. 신장이 편안해지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아침 사과 반쪽입니다. 내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 마신 뒤 사과 반쪽을 천천히 드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생각보다 큰 회복의 첫걸음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을 더 오래 지켜주는 생활 루틴 5가지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호를 가장 자주 느끼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